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실업률이 25%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이 거의 50%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넘쳐나는 실업자들, 기업의 도산, 정말 이 위기 상황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뉴딜, 새로운 정책을 만듭니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렇게 빵을 구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있고요. 길거리에 구직자들이 이 목에 자기를 채용해달라는 이런 입간판을 목에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루즈벨트는 매일 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에는 TV보다는 라디오가 있을 시절입니다. 저녁밥을 집에서 먹고 가족들이 함께 그 난로 옆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가갑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주 친밀한 친구, 또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런 아주 편안하고 또 쉬우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들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루즈벨트의 이 노변 담화가 미국을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 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1942년 4월 28일 이 담화의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미국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또 우리 궁극적으로 이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결과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국가의 승리를 위해 함께 가자라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10년 후 1940년에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이제 유럽 전 지역의 전쟁입니다만 1940년은 영국, 특히 런던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독일의 대공습, 폭격기가 매일 밤 야간 비행을 해서 이 런던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의 공군력이 독일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이 런던 브릿지마저 이렇게 폭격을 맞게 되고요. 런던이 매일 밤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봤듯이 이 런던 시민들은 방공호나 지하철역으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밤 방공호에서 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영국의 총리가 된 처칠이 났습니다. 처칠이 국민들에게 BBC 9시 뉴스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5년 동안 이제 계속됩니다. 그 첫 번째 연설 제목이 용감한 병사가 되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처칠의 메시지를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모든 것, 그리고 영국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 걸린 전투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런 초비상 시기에 우리는 무슨 수단이라도 주저없이 활용해야 하고 마지막 1온스, 마지막 1인치까지 가능한 모든 힘과 노력을 짜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틀림없이 영광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전 국민에게 우리 모두가 용감한 병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총을 들고 전장에 있는 군인들만 병사가 아니고 온 국민이 모두가 이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아주 카리스마 있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와 그 처칠의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또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공황과 또 이 대공습이라는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국민에게 분명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부터 20년 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생에 미국이 겪은 가장 큰 이 테러입니다. 9.11 사태이죠. 전 세계의 심장부 또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이 테러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습니다. 이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때 당시의 뉴욕의 시장은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었습니다. 이 테러의 시간, 국민들의 그 컨트롤 타워인 백악관 국방부는 위기 플랜에 따라 지도자가 대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시장은 불과 한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시청에서 뛰어나와서 이 세계 무역센터로 달려갑니다. 이 양복을 입은 채 그대로 뛰어가는 이 줄리아니 시장을 보십시오. 생방송 현장입니다. 뛰어가면서 이 시장이 옆에 있는 그 TV 기자에게 현장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도 마십시오. 대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빌딩 안에 계시는 분은 당장 북쪽으로 오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 이 떨리는 순간 시장이 외치는 겁니다. 당시에 줄리아니 시장은 전립선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허약하고 이미 야위어서 자신의 몸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임기 그 4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아니는 그 복싱 선수였던 아버지의 말을 회상했습니다. 얻어 맞을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더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41일 동안 줄리아니 시장은 이 세계무역센터 이 폐허의 현장에 매일 등장하고 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전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또 우리 정부가 이 테러를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시장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운 이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대전이 있었고 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끔찍한 테러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리더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